재판의 신고 제외에 따르면 만장일치의 경우에는 1부터 먼저 읽고 준행하도록 하는데 이 타임스 1번 나왔다. 미자재판이나 선고시에는 준만 읽고 마는 반면에 검사재판 선고시에는 이유부터 읽고 준행했다니 그 취지에 따라 만장일치 시에는 이유부터 읽고 준부터 읽은 단행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야 11시 됐다. 11시 됐다. 11시. 11시? 주문? 주문해요? 나 화면 녹화하고 있어요. 이거. 자, 매도 준비 때려놓고요. 일단 상한가 22,200원. 올라가는 건 걱정하는데 떨어지는 게 문제야. 22,200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2024 강남 8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좋아, 저거를 먼저 읽잖아요.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탄핵 되나 보다. 법률 위반 탄핵이 안 되는 거지 뭐. 헌법 질서를 8대 0이 안 되는 거지. 탄핵은 되는데 지금 얘가 올라가는 거. 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위반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탄핵될 가능성. 18,000원 찍었어.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탄핵 되나 보다.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VA 한번 가요? 14,400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8,400원.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없습니다. 있다고 그래?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말 애매할 때마다 떨어지네. 그러니까 예.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왜 툭툭 떨어지는 거 봐봐. 아 조용히 해봐. 제418회 정기의 대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고.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있다.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고이익이 검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족했다고 볼 수 떨어진다.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마이너스 때는 안 되나 보다. 아씨 안 되나 보다. 해제됐다고 해도 탄핵 사연이 이미 왜 있으니까. 상한가 VA 올렸다. 기본적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탄핵 사연 의미 발생. 소추사유에 외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범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이 탄핵이지. 청구는 적법합니다. 탄핵이라고요?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지금 있는 저기 상황을 받아.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상 어이씨, 그게 언제 풀리는 거야? 의원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기 피청구인의 탄핵 직무 저기 자꾸 저거 한 거 네. 그걸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저거 한 거야. 윤석열이는 그걸 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계엄을 내가 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명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관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풀렸어. 현실적으로 야.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2,000원까지 내려갔었어. 정부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얘가 우러나가. 한마디 한마디에 틀려져 지금. 이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올라간다. 지금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시끄러워. 시간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 후에 걸. 이게 걸리네.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지금 왜 떨어져 올라가? 2025년 탄핵이.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그래.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윤석열이가 주장한 게 다 지금 무마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그런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상대 위기 아니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떨어지니까 VI가 다시 안 걸려. 움직이죠. VI 걸렸잖아. 현실적으로 안 움직여요? VI 걸렸다. 없습니다. VI 걸렸다. VI. 다시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VI 다시 걸렸다. 모한 취향성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와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케이.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17,000원까지 모두 올라갔어.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VI 상황에서도 계엄 선포 올라서 살 수는 있구나. 볼수 됐다, 풀렸다.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짓을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정부가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건 아니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 아닙니다. 오케이.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쪽에는 고개가 끄덕끄덕거리고 저기는 딱 부드러운 위에서.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다 올라가. 그래요. 지금 이게 절반은 발표됐으니까. 다 올라가.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공간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보고력의 내용을 세세하게 하는 알리고 거야. 직접 그 6차례 전화를 이 저간 걸 그냥 그대로 그냥 반박. 그래야 나중에 반박이 국회 없으니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19,200원이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탄핵 됐어? 17만 원 먹고 있다. 18만 원 먹고 있다. 지금 여기 거의 탄핵이 지금 확정. 한 60-70% 지금 19,200원이 VI야.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아 이거 팔아야 되나? 월요일 날 팔아야 되나? 아니 월요일 아, 날 이거 떨어질 팔아.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떨어질 떨어져. 떨어질 수도 있어. 관여함으로써 100% 떨어져. VI 걸린다. VI 간다. VI 간다. VI 걸린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VI 정치적 VI 걸렸다. 경쟁을 오케이. 투입함으로써 걸렸을 건데 VI?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아, 230원.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VI. 배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걸렸어. VI. 오케이. 피청구인은 27%. 걸렸고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아유. 헌법에 따른 돈 들어온단다. 27%. 19,600원까지 올라갔어.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야, 22,000원 걸어놓자.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팔자, 팔아. 이 사건 보고령을 통하여 얼마에 판다고요? 22,200원.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탄핵 확정이에요? 해제 요구 이 정도면 확정이에요? 60-70% 확정이야. 오늘 신고가야 또 이게 야가. 헌법조항 얘가 오늘 얘가 찍은 게 신고가라고.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지금 다 위반이라고. 기본권을 제한하게 할 19,500원까지 올라갔어. VI에서. 그러면 상 찍는다는 소리야. 그지. 영장주의를 자 매도 상한가 매도 갑니다. 지급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여기다가 또 얘가 또 신고가를. 아 형. 상황에 대한 압수수색에 아씨 뻥났어 또. 아씨 이렇게 매도 안 돼 이거.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아이 새끼 씨.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다 투입된 지금 병력 다 위반 다.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또 뻥났어. 키워. 선관위에 아씨.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바꿔. 야 돌겠다. 네트워크 불알이 한다 씨. 매도. 삼투나 저기 신한이나 삼성으로 바꿔 국민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안 팔려. 아 껐다 켜. 행정부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근데 쟤네들도 마찬가지야. 쟤네들까지 법관들까지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쟤네들도 좀 그래.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상을 타개할 목적으로 지금 조금 떨어진다. 을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도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아, 또 안 돼, 씨. 좀 떨어져 지금. 이 사건 포고령을 아유.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거래량이 너무 많으니까 얘가 VI가 몇 번씩 걸리냐. 시민들의 저항, 다 지금 그렇게 몰렸을 건데.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떨어지는데도 VI 걸려 그랬어.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아이 새끼들 또 씨. 신나봐.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기업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해도 없이 주문 안 되네.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지금 안 돼. VI 걸렸어. 없었고 야당은 야, 이렇게 VI 많이 걸리는 거 처음 네트워크 봤네. 상태가 불안정하다 그러잖아. 아니 나 이렇게까지 많이 VI 걸리는 거 처음이네.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근데 VI 없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아이 안 팔. 큰일 정치적 났어. 기능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매도 헌법상 됐다.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팔았어? 이루어져야 미칠 거. 합니다. 국회는 상에 걸어놨다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야씨 상 정부와의 찍을라나? 관계에서 이렇게 들랑달랑 많이 해.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에 관한 행사가 다수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부심을 통해 경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이거 딱 빠뜨리고 인용 딱 떨어지면서 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씨가 상 못 찍고 이리 팔아버려야 되냐? 그럴 수 있어. 최고가 찍었을 때 팔아버려. 어차피 최고가 찍으면 거의 상칠 그렇게 가격 아니야. 19,223% 올라갔었어요. 지금 다시 16% 떨어졌거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이게 위반 야당도 열이 받을 수밖에 없어. 부정적 영향과 뭐 저거는 효과가 곡곡 다 저기 거부했잖아.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이게 헌법소의 이익이 야당도 뿔난 거야. 화면에 따른 아, 가는 족족 다 거부권 행사를 해갖고 못하게 하니까.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야 탄핵 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돼! 파면한다. 파면한다! 형 안 올라. 8명 간용이냐? 뭐 19,000원 넘었잖아. 8대0. 떨어지잖아. 야 팔자 형이 팔자. 아, 대통령이 임명한 애들도 영표 찍혔어. 팔아 씨발 얼마에 팔아야 돼? 씨. 졸라 떨어지네. 야, 하자마자 싹 나가버리네. 아 주문 취소도 안 돼. 아 씨. 선고하자마자 싹 나가버려. 선언일지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나온 결정문 내용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원일지 저기 저렇게 있으니까 윤석열이 꼭 나와 있는 것 같아. 아씨 또 VI 걸렸어. 윤석열이 꼭 나와 있는 것 같아. 저기 앉아 있는 거. 합치된 결정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 아니, 이 취소. 4개월 거친 그 비상경 이후에 4개월 동안의 임시정부를 거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 씨, 왜 안 돼, 이거. 아, 씨. 상대적으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또 VI 걸렸어. 있었습니다. 뭐 5대3이다, 4대4다, 뭐 6대2다. 뭐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아이 먹통이야. 사고 팔 수가 없어. 또 VI 걸렸다니까? VI 또 걸렸어요. 또 걸렸어? 몰리니까. 그렇지, 다 몰리니까 그러지. 나는 먹통이에요 먹통. 주문이 이게 아니 몰려서 그래 거기를. 네. 거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 쟁점을 이제 개괄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이고 윤석열이 어쩌냐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이제 응? 허벌나게 조사받아야 되겠구만. 모두 받아야 아씨 이거 다 떨어지네. 것 같습니다. 우선 적법 에이. 헌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형님 주문이 안 돼요 지금? 헌법과 법 그게 아니고 VI가 지금 팔지도 못해. 전제하에 내란죄를 처리했다. 한건 주문 취소가 안 되지. 관계의 통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16,000원까지 떨어졌어. 법상 전문법칙과 무관하게 탄핵 소판에는 각 참고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락 판단에 접어들어서는 전시, 차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므로 비상기업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돼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측 탄핵 다시 또 올라간다. 소추위원단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들어오는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 에이 상한가 냅두다 팔리라고. 고생이 뭐야 씨발 다시 떨어져 본다 거꾸로. 아이씨 완벽한 논리로 그러네. 퍼펙트하게 어유 금방 확 빠졌네. 다 빼버려. 아까 그 저기 윤석열을 VI 걸렸을 때 거의 다 야 팔았어. 이게 전종목다 이래. 와. 국민의 하한가가 승리, 그러네. 민주주의 적을 하한가야, 민주주의로 하한가.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야 이렇게 되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씨 19,200원 12.3 팔았어야 내란의 되네. 밤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들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와서 가져가.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윤석열이 끝났어. 파면 되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주식 볼 올라가니까 때 저기 기천이 공안의 존나 위기를 손이 안 보이네.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망했다 이 새끼야 망했어. 망했어. 뭘 당해? 아이, 지금 열심히 다들 주식 지금 올라간다고. 완전 확 떨어졌어 지금. 12월 3일 뭐야 14,000원이 10,000원이네. 하한가네 그냥. 하한가. 하한가 가버렸어. 안 그래 팔았던 내가 아까 팔으라고 그랬었잖아. 그거 칠 때. 응? 인용 딱 되고 나면은 예. 끝난다고. 국민의 승리입니다. 뭐 팔았어요? 밤잠 펼치며 윤석열 파면을 영원하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내가 팔을 때 팔았어야지 그거 안 팔아갖고 인용 딱 되자마자 VI 그걸 내가 그냥 확 빠져버리더라고. 얘 VI에 5번 걸렸다 5번. 오르락 내리라고. 내란의 교육을 이겨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분들 놀라운 많아. 민주주의 주식하는 거.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나는 안 하잖아. 민주주의 새 봄날을 못 팔았어. 맞이했습니다. 팔라고 했는데 VI 걸려갖고 못 팔아. 내란 옹호 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 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 아니야 저 이재명이 나오면 또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죠. 뭐. 규정입니다. 예. 윤석열 파면의 필요 충분 조건을 당시 아저씨 걱정돼서 전화했네. 당시? 위헌성도 뚜렷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 올라요, 형, 다시 올라가요.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VI 또 걸렸어?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 뭐 씨발 오늘 이걸로만 VI가 몇 분이야 지금. 어쩔 수 없어. 그쪽으로 계속 몰리니까. 이게 올렸다가 쫙 떨어지면 올라가면서 다시 VI가 또 생겨요. 그렇지. 용기를 준다고 참 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대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국민의힘 어쩔까? 살아갈 수 있기를 난 여기서 70원만 올라가면 내가 산 오늘 금액이야. 윤석열 파면이 여기서. 그건 뭐 별 차이 없네. 돈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나 오늘 상한가 간다 멈추지 않습니다. 베이팅했어요. 멈추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구비구비 갈 수도 있어? 안 빼. 씨. 소리, 새소리까지 화면 녹화 중이야, 지금. 거리를 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영유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공동대로 오늘
정말 이 공로를 진짜 분열을 시키는 행위로 이건 팔아야 되냐 네. 그냥 일단 너무나 뭐 등락금이 대통령 측, 큰데 그리고 국회 코인도 아니고 막 1,800원 올라갔다 600원 확 떨어졌다가 이거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가 나올 것 같은데 입장이 들어오는 대로 여야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조용하네. 하겠습니다. 탄핵 반대 측도 그냥 여러 가지 조용하고. 예상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각하였고 만약에 이제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한 문제 안 제기를 된다, 할 수 안 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내란죄 뺀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는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각하를 예측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절차적인 통결이기 때문에 본안까지도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전제에서 나온 주장들이었는데요. 결국 그 각하의 근거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든지 예.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때문에 절차적 통결로 결국 각하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헌법재판관이 태극기도 안 흔들어, 얘 반대 측은. 요건을 따지고 이거 봐. 결국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을 허망하다, 그거야? 배척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일사부재 같은 경우에도 회기가 달랐다. 정기회와 임시회였기 때문에 회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 목사 새끼도 받아들이지 잡았어, 않았고요. 저기. 그리고 이른바 응? 내란죄 죽여야 돼. 추모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들어오냐, 부분, 지금 수고? 만약에 내란죄가 빠진다 정정이 안 돼. 고장났어. 정족수 그러니까 어? 의결이 다시 고장났다고. 되느냐라는 정족수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 자체도 가정적인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각하를 따지는 적법성 요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상해서 팔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각하 요건이 아니 그러니까 적법성 요건에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보고 예. 문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대통령의 무효성을 1,000원 넘게 올라가면 입장을 지금 팔아버려야 들어보네요. 돼.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 너무 들어보겠습니다. 등락국이 너무 심해갖고 완전히 코인 같아. 아, 이제 저 새끼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 돼, 안 돼. 앞서만 국민의힘은 안 팔. 수정이 안 돼. 수정도 안 되고 정정 취소도 안 되고. 아우. 수용합니다. 기다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왜 그래? 헌정 질서 속에서 형님은 팔았어요? 아직 안 팔았어. 얼마에 팔 거예요? 6,000원 넘었어. 민주주의와 17,000원 넘어지면 그냥 팔아버려.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그에 정확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아이고, 다녀올게요.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에이 그냥 팔자. 팔아볼래? 무겁게 팔았어? 의식하고 있습니다. 16,700원. 국민 여러분께서 먹었어요? 주시는 비판과 질책 16,700원에 팔았어.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7만원 먹었다 7만원.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보고 있다 있습니다. 다 떨어지면 사라져.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시위와 공동 아예 목통 됐어. 와, 씨, 나 환장하겠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증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딱 펴도 안 되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정 변호사님, 헌재 결정 전에 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승부 공방이 있기도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바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아마 이제 그 사전에 그 지도부 국민회는요
어떤 결과 뭐든지 승부하였다고 밝혔고 예. 다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명시적인 승부 없이 침묵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는 옛날에 그 어떤 유튜브에서 승부한다 했다가 최근에 그 유혈 사태 언급하면서 승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발언했고 아마 이제 그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래 이제 그 승복을 어떤 결과를 한다 이 입장으로 놓은 거는 뭐 맞는데 예. 과연 이게 국민의 지지층이 진심으로 그 마음속으로 예. 승복될지 그건 이제 또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본인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인용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이그 양쪽 이야기로 이게 인용 기록 다뭐 메시지는 준비된 걸로 예. 알기 때문에 예. 시간은 이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 입장은 놓을 거로 봅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뭐 주문이 나오면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뭐 전직 대통령으로 바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직 대통령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 주문을 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이상 11시 22분을 기해서 윤 대통령의 신분이 야, 이렇게 씨발 되었습니다. 무슨 진짜 코인도 아니고 무슨 13,600원 12.48%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 야, 진짜. 대통령 받지 못하고 국립묘지 안정도 불가능한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사면 결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5년간 얘네는 왜 떨어지냐? 아이 참. 세부적인 절차로서 언제까지 떠나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전례에 비춰본다면 이 3일 내에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남동 관저에서 뒤졌다, 니네는. TV를 통해서 오늘 현재 판결을 지켜본다고 했는데 사저로 이동하는 거는 뭐 기한이 있나요? 오늘 내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실 그게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사실 탄핵 선고가 나고 한 며칠 정도 있다가 사저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예. 아마 물론 이제 당장 파면이 되면 뭐 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직 정신건설도 떨어지네. 탄핵 딱 되니까 이게 저 뭐야 딱 저 뭐야 재료 소멸 되니까 떨어져 버리네. 이게 아까 저 19,200원 이때 팔았어야 되네. 아마 이제 이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는 더 관저에서 머물면서 준비를 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리엔트 전공 얘도 12.3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소리네. 122일 만에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지 100열 하루 만입니다. 현재 만장일치된다 만장일치. 지연되면서 안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추론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추론들이 좀 맞지 않아요. 계속 떨어져요 오리엔트 전공. 아, 아직도 안 풀리냐? 제가 보기에는 난장일치 때